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고요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, 자, 이번 내용은 왜 현금 흐름이 필요한지 간단한 이유와 그 다음에 비토에 따른 분석 내용편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. 최근에 이제 9월달이 되었습니다. 9월달이 되었을 때는 미국 지수도 안 좋고요. 코인도 안 좋은 날이기 때문에 ETF에 따른 수급도 안 좋은 9월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대다수 요즘 전문가들이나 그 다음에 내는 목소리도 거의 유사하게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러면 이 구간에서 어떻게 잘 버티는지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 따른 관심도가 좀 계속 유지가 되려고 하면 내 현금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현금 흐름이 되어야지 어찌 보면 계속 재투자가 되니까 재투자가 되면 다시 관심으로 계속 선순환 패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요 구간에서 거의 버티기가 어렵죠. 왜냐면 대부분 이 구간에 어느 정도 조정기를 좀 거친 뒤에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정기 패턴을 견디기 위해서는 내가 현금이 계속 흐름이 좋아야지만 가능하는데, 대다수 뭐 직장인 월급이나 그 다음에 자영업을 하신다라고 해도 뭐 소수만 돈을 좀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 현금 흐름을 얼마나 가성비 있게 가져가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제 이번 편에서도 좀 가장 많이 오래되기도 했었고, 그 다음에 비토가 이제 등장한 지도 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이번 편 준비를 했습니다. 이번 비토는 선물 1배 추정이고요. 프로시어즈에서 나왔던 형태입니다. 원래는 초창기에는 이제 월배당 형태를 지급을 해주는 형태로 나와주긴 했지만 그 기대값이 별로 도달을 안 하다가 최근에 ETF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이 되면서 비토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당 지급을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비트코인과 비토와 이제 BITX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23년도 10월달 주가 흐름 비교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비트코인 159%일 때 비토는 93%고 BITX가 339%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뭐 이번 편은 비토이긴 하지만 왜 2배를 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내가 단기간에 비트코인이 우상향이 됐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추정자라고 할지라도 BITX 2배 있는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그 시즌용,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시즌이 명확하게 한번 오게 되면 세게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그 시즌만큼은 내가 이때까지 고통받았던 모든 면을 여기 이 시즌에서 모든 걸 다 건져 나가야 됩니다. 건지고 나서 물론 그 탐욕 기간 부분에서 진짜 이렇게 좀 잘 견뎌내면서 매도도 잘 해야 되는 건 있지만 이렇게 잘 섞으면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. 반면에 이제 비토나 그 다음에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일드맥스,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주간 커버드 콜을 써서 나오는 상품들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. 이제 이런 상품들의 주요 특징은 비토 같은 건 이제 이런 침체적 구간 때 이렇게 이제 조정기 때나 이럴 때라도 조금이나마 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아무래도 버티기가 상당히 쉽겠죠. 그런 추이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비토 부분하고 비트코인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조금 더 이로운 이점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제가 비토나 그 다음에 뭐 어찌 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일드맥스 상품이나 그 다음에 누구는 코인베이스 일드맥스 상품이나 뭐 이런 쪽을 많이들 하시는데요. 이것도 보게 되면 이쪽에 따른 대안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제 나는 그래도 비트코인 선물에 추정을 하면서 수익도 좀 같이 가져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상품도 나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무슨 말이냐면 일드맥스에 있는 건 옵션 상품인데 이 비토는 선물 상품이다 보니까 어찌 본다라고 하면 이 일드맥스는 상승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점은 조금은 더
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계 상승할 때 좀 잘 더 많이 못 따라가요. 그 대신 비토는 상승할 때 그래도 추종은 좀 더 많이 해주는 대신에 괴리율이 조금은 있다. 그러니까 즉 한 70점에서 80점짜리에 있는 상품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낫겠죠. 그리고 또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이제 선물 계약에 따라 이제 이런 즉되는 배당 형태인데요. 여기서도 이제 비토가 추가적으로 우리는 세금 정책에 따른 추이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를 해서 더 많은 배당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배당 지급 부분도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보고 있는 시점에서는 76%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과거에 이제 배당 부분이 첫 시작이 23년도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1달러에 거의 이제 픽스되듯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, 과연 이제 비트코인에 따른 변동성 추이가 너무 많이 생기지 않을 경우나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옵션에 참여하는 이제 선물에 참여하는 빈도나 변동성 추이가 너무 많이 적어진다고 하면 이 금액도 자연스럽게 좀 많이 줄어든다. 그래도 줄어들 수 있는 최소 범주가 있을 겁니다. 무슨 말이냐면 비토가 그나마 이제 과거 대비보다 많이 못 주는 거 아니에요? 작년 23년도 2월 달만큼 더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닐까?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, 현물 비트코인 ETF가 열리고 나서는 비토의 관심도는 과거 대비보다는 많이 줄어들지라고 해도 최소한의 관심도는 꾸준하게 유지가 전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래서 그거는 너무 많은 우려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당을 나왔을 때 이 격차는 어떻게 해소를 할 수가 있냐면, 여기에서 나오는 파생이 있는 걸 여기다가 재투자를 하든지, 아니면 두 배 있는 추종 뭐 BITU나 TU나 TX 쪽으로 해가지고 커버를 치면 되겠죠. 그래서 이 전략을 쓰는 경우는 어떨 때 쓰냐면,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면서 비트코인 수익률의 한 80%를 추정을 하면서 배당도 비수기 때 좀 계속 꽂히고 싶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전략을 같이 써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토탈 리턴으로도 비토가 여전히 이제 별로 안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보게 되면 이제 파란색이 비토고 주황색이 비트코인인데, 이 차이가 이제 생기는 이유는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.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이야기를 하면 뭐 볶음밥을 만든다고 칩시다. 그러면 볶음밥 안에 여러 가지 뭐 식용유나 후라이팬이나 그다음에 가스불이나 이런 기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런 부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본 비트코인 대비보다는 수익성이 좀 더 떨어지는 이유는 이런 비용적인 추이가 덕지 붙어져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수익률에 있는 이런 괴리 현상은 어떻게 좀 극복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? 여기 이 블로그 안에서는 이 수익률 괴리가 좀 커진다고 했지만, 여기에서는 상승률 추이에만 비교를 해 놓았고, 그 다음에 오히려 어디니 이런 횡보 주기장이나 그 다음에 상승 주기가 생각보다 너무 세게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 차 폭만 본다라고 하면요, 여기에서에 따른 적립으로 배당을 소소하게 받아가면서 재투자를 비트코인으로 넘겨서 했다라고 하면 80%의 추정과 여기에서 본 비트코인에 따른 수익도 동시에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전히 내가 이런 지루한 구간대에 현금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, 그냥 방치만 해둘 것이냐, 이제 아니면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달라집니다. 누군가는 뭐 요즘에 이제 제가 뭐 저번에도 멘탈 방송 시간 매주 월요일날 나가기도 하죠. 제 인생사 이야기 뭐 아무한테나 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구독자분들하고 벌써 8년 이제 7년 차 넘어가고 8년 차 되어가는 요 시점이다 보니까, 그래도 이제 나는 이렇게 극복을 했으니 이제 여러분들도 충분히 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, 저도 생각보다 많이 부족했고 많이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. 그러면 저도 그냥 일반인 중에 한 명인데, 제가 그냥 그나마 좀 잘했다라는 거, 여러분들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오늘 주었던 그 시간 안에 단 1분이라도
투자에 따른 관심도를 더 많이 주었다는 겁니다. 그냥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최적화할 수 있을 만한 연구를 좀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너무 많이 썼고 그게 좀 남들과 생각보다 더 절실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결과값이 이번에 좀 많이 달리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죠. 근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.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. 누군가에 따른 그 1분 동안이 30년 동안 연구를 했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명확하게 나오겠죠. 올림픽 선수들처럼 말이죠.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1분을 아무 생각 없이 30년 동안 썼으면 그 시간에 보상이 뭐가 있을까요? 아무것도 없겠죠.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지루한 기간을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하고 현금 흐름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. 자, 재원은 어떤 걸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계속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많이 생깁니다. 그렇지만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 방송만 듣다 보니까 너는 코인쟁이인데 왜 코인에 관련된 내용 말고 ETF 이야기를 더 많이 하냐라고 하는 것은요. 자, 7, 8년 동안 상처를 깊게 그리고 사기도 깊게 그리고 실망도 깊게 받았던 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나마 좀 덜 다치면서 그나마 위험도는 있지만 그래도 사기치는 새끼들이 없는 이런 쪽으로 좀 더 투자를 분산화시켜서 그만큼 피해율을 낮추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죠. 왜 제가 이런 주장을 많이 하냐면 극단적으로 예시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잖아요. 그죠? 코인을 스테이킹 하든지 아니면 코인 지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알박기를 해놓고 이제 에어드랍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지갑의 신뢰도가 높던지 이 거래소의 신뢰도가 높아야 되는데 우리가 벌써 잊으시면 안 되죠. 2022년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? 네, 잊으시면 안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 따른 불안 요소가 있었고 지갑으로 사기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목소리를 많이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 코인에 있는 형태에서 뭐 이자를 뭐 예를 들어서 90%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더라도요. 이게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체감적으로 투자하는 그 심리적 요건이 커버가 안 됩니다.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오히려 더 내려가는 폭이 훨씬 더 크고 요 짤막한 기간에 동시적으로 같이 자산이 하나는 커버가 되면서 이렇게 물을 부으면 여기도 이제 이 시즌만 도래하면 여기에서 먹을 수 있는 폭이 큰데 다 같이 둘 다 녹아버리니까 뭐 어떻게 물을 탈 수 있는 상황적 여건이 안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재원은 코인 방송과 약간은 거래감이 있을 수는 있더라도 재원에 따른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재투자가 계속되고 심리적 안정감도 두고 그 다음에 피해도 좀 최소화시키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나머지 커버드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섞어서 하는 그런 상품들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야 선순환 패턴이 나와서 존버가 되는데 대부분 떠나시는 분들은 선순환 패턴에 있는 이 곡선을 만들지를 못하니까 떠나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싫든 좋든 커버드컬에 따른 추이도 자산을 깎아먹잖아요 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요즘은 그 비중이 100% 쓰는 게 있고 그렇지 않는 상품도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깎아먹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재투자를 할 때 어느 쪽으로 갑니까? 비트코인으로 가잖아요. 그럼 비트코인이 이렇게 펌핑 한번 크게 나와주면 대부분 여기 커버드콜에 재투자했던 비용을 다 빼고도 남는 장사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거 가지고도 이제 또 반론을 하시는 분이 단 한 명이라도 만약에 계신다고 하면 어찌 보면 내가 현금을 다른 형태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시간 안에 만약에 알바를 더 뛰실 수 있을 만한 상황적 여건이 안 되시는 분이나 또는 다른 시간이 본업의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해야 되는 그런 상황적 여건이 계시는 분들은 정말 쉽지가 않겠죠. 그래서 이런 대안적도 설명을 드리는 바가 될 거다라는 걸
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누누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상품도 나쁘진 않는다. 쓸만하긴 하는데 내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.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서도 쓸만한 전략이 된다. 그러니까 비토가 선물 거래이다 보니까 파생이다 보니까 본 현물에 따른 비트코인을 들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약간의 말장난인데 모든 파생 상품은 현물 상품에 추정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냥 이 파생이 그냥 보유만 안 할 뿐이지 따라가는 성향치는 똑같아요. 그래서 이것까지 너무 딱 선그어서 보유를 안 했으니까 안 해야지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오해는 제발 안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. 물론 이제 이걸 배움의 역학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좀 다소 차이는 생길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형태로 본다라고 하면 본질은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다소 비토에 따른 궁금사항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댓글을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ETF에 따른 관심도나 다른 ETF에 따른 궁금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영상을 만들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